자, 오늘 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시면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강세를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든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 또한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다이빙을 하고 있는 상황. 힘 한번 못 써보고 45,000달러대가 하염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번 주 내내 분석에서 조정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막상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또 심란하죠. 저 같은 경우도 욕심부리다가 단타 치던 거를 제때 못 빼가지고 아주 그냥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정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클레이모어 스테이크 하우스. 이름만 딱 들어봤을 때는 고기 써는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데요. 그 스테이크 하우스가 아니라 클레이튼 기반의 스테이킹 최적화 플랫폼인 클레이모어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18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 10시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네요. 국내에 클레이 팬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서 스테이킹도 하시고 이자 농사도 지으신다라면은 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진짜 스테이크 하우스 가서 스테이크 한번 써셔야죠. 자, 그 다음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줄 폐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국내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300군데가 넘는 상황에서 10곳 중에 7곳은 홈페이지가 폐쇄돼 버렸거나 접속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부디 이런 사태 때문에 돈을 잃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었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 잡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돈을 다 빼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족을 더 덧붙여 보자면은 잡거래소들이 나쁜 것이 사실이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잡거래소들이 판을 치도록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이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저는 좀 불만입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천천히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투자자 보호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전부 다 폐쇄를 시켜버리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답답한 상황 지금부터라도 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부산시 자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NFT 관련된 행사도 주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산 컨텐츠 기반 NFT 페스티벌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하반기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 공산당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었던 알리바바 역시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표권을 NFT로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래를 진행하거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들을 때려잡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1개의 기업을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폐쇄를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자, 역시 공산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오늘은 캐나다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총 몇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의 금융기술 스타트업 하드베이컨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중에 28%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으며,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구매한 사람들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85%가 비트코인, 75%는 이더리움에 투자를 함으로써 삐까삐까하지만은 그래도 비트코인의 투자량이 좀 더 높다,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응답자 중에 5%만이 암호화폐 투자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5% 굉장히 적은데요. 아무래도 이 변동성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21%는 주식이 암호화폐보다 더 안전하고 65%는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법정 화폐들이 좀 망가져야 암호화폐가 정말 안전한 투자처구나라고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콜린 우, 중국계 암호화폐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콜린 우는 최근에 캐시 우드,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이 사람의 아크 인베스트가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기업들의 주식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스퀘어, 테슬라 등등의 지분들을 계속해서 모아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던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인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기술 기업의 주식 하락세가 이제 원인이 아닌가라고 콜린 우는 예측을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GBTC도 많이 던졌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몇 주를 던졌는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돈나무 언니가 이 비트코인을 버리는 것인가, 이름처럼 나무로 된 강목을 들고 비트코인을 후려 패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근데 뭐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익절은 언제나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정이 왔다 싶으면은 돈나무 언니가 다시 줍줍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버리,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예상했다가 약간의 창피를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는 집념의 사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이클 버리는 2분기 테슬라 아크인베스트 하락 베팅액을 더욱더 늘렸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 베팅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 어제 나왔었던 소식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와 찰스 호스킨슨의 신경전이 오고 갔었는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화려한 돌려가기 기술을 이번엔 선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스 호스킨슨의 강력한 반격 이후에 수많은 에이다 커뮤니티 회원들도 마이크 노보그라츠에게 달려들었었다고 하는데요. 자, 노보그라츠 허허실실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4시간 동안 에이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열정적인 커뮤니티 멤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버렸지. 자,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봐. 나는 에이다에게 악감정이 없어. 니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아이쿠,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도 루나나 솔라나보다는 한참 더 뒤떨어져. 그래서 니네 잘해. 니네 잘하는 거 맞는데 루나랑 솔라나가 니들보다 더 잘하는 것 뿐이야. 더 잘났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윙크까지 날려주면서 돌려가기로 에이다를 까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찰스 호스킨슨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자, 다음 소식.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이더리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5만 개가 넘는 소각이 이루어졌었으나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더리움. 이 탈비트의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아무튼 이더리움 숏을 때리고 있다라고 밝힌 트레이딩 탱크라는 이 분석가. 다음 강력한 이더리움의 지지선은 2,900달러다. 2,900달러 선까지 나는 쭉 숏을 때리다가 2,900달러가 잘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숏을 중단하고 이더리움을 줍줍하면 되겠고, 만약에 못 버티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숏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힘내라. 자,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셜미디어 앱이죠. 틱톡과 음악 전달 플랫폼인 오디우스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오디오, 토큰이 오디오인데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엑시, 이 엑시 게임이기도 하죠. 이 엑시에 관련된 트레이딩 대회가 크립토닷컴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크립토닷컴에 일단 가입을 하셔갖고 2021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100 상당의 엑시스 혹은 SLP를 거래하면은 이 캠페인에 참여가 되게 되고, 추첨을 통해서 4명에게 엑시스 애완동물 4마리를 상품으로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 메인넷과 호환이 되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인 체인크로노스가 밴드 프로토콜과 파트너십을 맺게 됨으로써 앞으로 탈중앙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코인 크리스가 공유를 해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신을 좀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반등을 이미 시작한 것 같고요. 반등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알트코인들은 사르르 녹게 되는데, 부디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쭉 빠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좀 더 환영하겠다라는 식의 발언 이후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노보그라츠 형님의 갤럭시 디지털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을 또 해버렸다라고 하네요. 자, 붕어 이런 중천금이다. 게리 겐슬러 씨. 본인이 한 말을 지켜가지고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를 그래도 좀 승인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도 좀 친숙한 네덜란드 축구팀이죠. 아인트호벤. 그들이 이번에 후원금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조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인트호벤 측은 밝히기를
이 혁신에 대한 클럽 이미지가 비트코인과 잘 맞아떨어진다. 암호화폐 세계가 제공하는 가능성과 미래는 아주 유망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인트호벤과 비트코인은 가자.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 모기지 업체, 주택 융자금 대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홀세일 몰기지가 올해 말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또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어서 최근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측에서 밝히기를 90% 이상의 큰손 고객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와 동시에 저번 주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100만 장자들 숫자보다 비트코인 숫자가 더 적습니다. 이미 부자들은 수십 개 정도 비트코인을 쟁여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비트코인이 없어서 못 사게 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베클로는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금을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한다고 지랄 댄스를 쳐도 비트코인 채택과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장래 미래를 점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일단 5만 달러 먼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약간의 강세를 보였었지만은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상황이 저번 강세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저번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 또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봤을 때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수요가 예전보다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코인시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GBTC 자체 같은 경우는 라이벌이 등장을 했죠. QBTC라고 GBTC보다 좀 더 싼 라이벌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자금들이 이 캐나다 쪽의 ETF로 옮겨가기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플랜 B가 전에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했었죠. 8월 달에 47,000달러 그리고 9월 달에 43,000달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오타 아니야? 9월 달에 43,000달러까지 떨어져? 그럼 지금 팔아야겠네? 라고 계속해서 질문 세례를 퍼붓자 플랜 B는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최악일 경우 4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회로 양념을 또 찌그려주기도 했었는데요. 10월 달에 63,000달러 예상도 최악의 경우일 경우 63,000달러라는 것이다. 10월 달까지 63,000달러를 가볍게 넘을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을 하면서 속도플로우 모델을 봤을 때 두 번째 상승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이번 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따라가지고 강하게 반등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조정 위치는 43,700달러에서 42,000달러 여기 있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41,000달러 중반까지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 위에서 버텨줄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깐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45,000달러 아래에서 주봉 마감을 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하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도 강력한 상승형 쐐기에서 삐져나왔다가 이 맥디를 비롯해가지고 RSI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쭉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봉의 맥디가 하락 크로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RSI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고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과연 비트코인의 조정은 어디까지 나오게 될 것인가? 힘내라 비트코인을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매운탕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